영국이 오랫동안 자존심을 걸고 만들어낸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하나 있는데요. 엔시클로페디아 브리타니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백과사전이라고 자랑하는 책입니다. 영국의 백과사전, 즉 영어로 된 백과사전, 엔시클로페디아 브리타니카. 이것이 1768년 스코틀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2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백과사전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 7,800억 원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 매출고를 올렸던 백과사전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글로리아라고 하는 두 회사가 동일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매출고 3위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CD-ROM 백과사전입니다.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컴팩트 디스크 백과사전이올시다. 처음 CD-ROM 컴팩트 디스크가 나왔을 때 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측에서는 그건 아이들의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역사와 전통만을 고집한 결과로 고객은 역사와 전통을 운운하는 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묵은 땅으로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 회사는 아주 헐값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5일 종이사전은 더 이상 출판되고 있지 않습니다. 244년 만에 중단되고 온라인 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년의 화려한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그리고 그 명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현대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절의 모습입니다. 제 서고에도 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꽂혀 있습니다. 생전 보지도 않아요. 꽂혀만이지.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다가오는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동안 현상 유지가 아니라 밀려나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떠내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 주산 학원을 경영하던 김아무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학생이 700명이 그 학원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정신이 하나 무슨 학교 같아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변화에 뒤처지더니 그만 그 700명 학원 학생들이 싹 사라지고 결국 학원 문 닫았어요. 보신탕 잘 사주던 집사인데 그만 망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칼국수 장사하더라.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된다. 참고 기다리면 무슨 일이 있겠지.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술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그는 성숙한 인간, 현대인으로서 성숙한 인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 무의식 속에 살지 않고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성숙한 인간이라.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프로 골퍼들, 골프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 글을 보니까 프로 골퍼가 수만 번의 골프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골프를 칠 때마다 한 번 골프채를 들 때마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날아가더라. 생각하며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추어들은 그냥 때린 대로 휘둘러서 잘 맞으면 잘 나가고 못 맞으면 삐살이 나고 그런 거죠. 그때마다 다시 생각하면서 새롭게 임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행동이라도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생각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밝은 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의식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숙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수없이 그 설교에 대한 반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기와 자아 형성의 동기를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내가 창조하는 것이고 자아 실현의 동기도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내가 만나는 거요, 좋은 친구도 내가 만드는 것이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슐츠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수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패한 과거가 있을 수도 있죠. 어두운 날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그날이고 이미 지나간 날이고 항상 오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다, 나는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성숙한 인간이래. 그러기에 절대로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마음 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생산적 성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이것이 성숙한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슐츠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간단하지만 종자의 문제와 농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농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입니다. 좋은 종자를 얻어야 돼. 좋은 씨감자 뭐 이런 거예요. 좋은 종자에서 좋은 농사가 되고 좋은 결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자대로 결실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땅이 좋은 옥토여야 돼요. 그리고 비료가 넉넉해야 돼요. 둘째가 일기, 날씨입니다.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 적절할 때 비도 와야 돼요. 일기가 좋아요. 세 번째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농부의 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대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자가 틀림없는 종자인데 그 밭이 돌짝밭이다. 그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묵은 밭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묵은 밭. 제 부친의 고향이 포천 일동입니다. 포천 일동에 길명리라고 하는데 조상 대대로 경작해 오던 산 밑에 밭이 900평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팔았어요. 약 30년간 경작하실 분이 없어서 그냥 놀렸더니 그 밭이 산이 돼버렸더라고요. 한번 갔더니요, 이게 밭인지 산인지 완전히 뭐 나무도 보통 큰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뽑을 재간이 없어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정리 작업을 해야 제대로 된 밭을 만들 지경이고, 바로 그 산 밑에 제 밭 옆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요, 가는 길을 자기네 집 마당이라고 못 가게 만들어요. 삥 돌아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동생 이름으로 돼서 동생이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묵은 땅을 다시 개간하려면 몹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묵은 땅이라는 게 뭡니까? 농사에만 묵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에도 묵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묵은 땅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전도는 안 하고 모이만 먹는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말썽만 일리고. 사람은 모든 행동이 있어서요, 생각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죠.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인간이요?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마는 반복되는 동안 생각은 물러가고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더라.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익숙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예요. 익숙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물레질 하셨죠. 잘하십니다. 주위가 깜깜하고 불빛 하나 없어도 물레질을 썩 잘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리도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깜깜함 속에서도 계속 실을 뽑으십니다. 이런 행동은 참 익숙하고 능숙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그리고 이 행동이 지속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지속될 때 생각 없이 문화화 되어 가는 거예요. 문화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전통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통이 되면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도리가 되고 사람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버리기가 어려워요. 고정관념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묵은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낡은 경험이거든요. 반복되는 경험.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편하고 쉬우니까 그냥 마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생각이 그 경험 속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지만 반복되면서 고집이 돼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말하면 야, 그거 내가 다 해봤다, 내가 해봐서 안다, 이게 바로 고집불통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도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하는 젊은 남자들이 가정생활 중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들 밥 투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 아내가 음식 솜씨가 없다고 해도 그건 지팔자지 어떡하겠어요? 네? 결혼할 때 음식 솜씨 보고 결혼한 남자 있습니까? 얼굴 보고 했지? 어쨌거나 마음에 들어서 했지. 음식 맛보고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해주는 대로 먹어야지. 소멸의 집사 그렇지? 해주는 대로 먹어야 돼. 밥 투정하지 말라.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저 도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가면 중국의 13억, 14억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남자들이 밥을 한다고. 남자들이. 그러니까 대개 장도 남자들이 보는 거죠. 해먹기 싫으면 사가지고 들어가 먹든가 아니면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가요. 부인에게 밥 좀 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버립니다. 친정으로. 어떻습니까? 부엌 일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가정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들이 부엌에 있는 게 못마땅해서. 부엌에 들어가는 거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경상도 남자들 잘 들으세요. 더합니다. 소위 양반들 보세요. 택도 없다. 어디라고 부엌에 사내 자식이 있더라더냐. 이게 예? 깨버리세요. 요즘 그랬다가는 곰습니다. 남자들이 여기만 있으니까 여기만 보고 해야 되나 어떻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마음 내려놓으세요. 아멘. 안 하네. 마음 내려놓으세요. 예? 요즘 남자들이요 60이 넘어 퇴직을 하고는 어느 날 부인이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부인이 생전 처음 보는 일이라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남편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평생 부엌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오늘 한 번 부엌에 섰다고 잘못된 거 있느냐 하더랍니다. 그런데 부인이요 그 얘기가 고맙긴 한데 서글펐다 그럽디다. 서글펐다. 부인 말 어쩌다가 이 남자가 이 모양인데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남자가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던 남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뭐 밥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울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십시다. 아니 두 사람이 같이 부엌에 일을 하면 왜 안 됩니까? 물론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서 봐야 예? 일만 저지르고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예? 있어봐야 걸리적거리긴 하고 그렇습니다. 이 관념은 어디까지나 경험이라고 하는 묵은 경험에 속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남자인 나는 당연히 부엌에 안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험. 이 생각 바꾸지 못하면요 제명에 못 죽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이 생각 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이 묵은 경험들. 마누라 없으면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뭘 올 때까지 굶고 기다려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묵은 지식이 있어요. 이 브리트니카 백과사전, 영국의 백과사전이 여기에 실수한 거 있습니다. 무엇은 어떤 것이고 무엇은 어떻다고 설명해 놓았는데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이 영국의 백과사전, 브리트니카 백과사전이 몰랐던 겁니다. 200년 전통이면 더 안심하죠. 200년 된 지식이 오늘날 통합니까?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이 별 소용이 없어요. 옛날 거. 뭐 인터넷 하나만 탁 치면 그냥 쫙쫙쫙쫙 새로운 것들이 쫙 나오는데 뭐 옛날 거 뒤지겠어요. 이거 뭔지 나는 거. 여러분 우리 항상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미 가진 내 지식 거기에 집착할 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좀 버리고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 옛 지식에 집착하게 되면 이미 가진 그릇된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비판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등등. 그런 동안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식은 사람을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 내가 가진 낡은 지식에 매여서 교만합디다 보니까 저 교만이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참 형편없는 지식인데 그걸 가지고 근데 불쌍해 보여.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머리를 바꿔야 돼요. 이북말로 말할까요? 꼴통을 바꿔야 됩니다. 이북 사람들은 머리를 꼴통이라고 그러더만. 즉 지식, 옛날 지식,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로 낡은 감성,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 올시다. 이것은 감성의 문제므로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 1991년 금산 제1교회
37살 담임 목사 부임을 했어요. 90년 된 전통의 교회요. 교인이 700명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구역 지도자들 갔더니 우리 윤희 권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놔두고 왜 서울 왔냐고 그럽디다. 예, 서강교회가 더 좋아요. 아멘. 부임을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로마에 가시면 로마의 법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로마법이 있습니까? 서울에 계시다가 시골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여기 금산의 법을 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산법이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 말, 시골에 오셨는데 왜 양복을 칼주름을 잡고 깨끗하게 입고 다니냐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부인이 그렇게, 집사람이 그렇게 다리 준 걸. 시골에 오셨으니까 촌놈처럼 하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그 감성 자체가 이미 병든 것인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예? 상처난 감성이에요. 병들어 뒤틀린 마음이 올시다.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장로가 집사네 집 가서 품 팔아서 먹고 살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저도 지금 못 고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일본 사람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말만 하면 일본 놈이라고 하고 있어요. 외인관이 저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들은 눈컵만큼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요,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이스라엘 가서 하염없이 사과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데 이 일본 놈들은 눈곱만큼도 안 해. 조선을 침략해 놓고 오히려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놈들. 우리 할머니들 꽃다운 처녀 때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꼬여가지고 일본 군인들 성놀이객감으로 한평생 가슴에 한을 갖게 만든 나라.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상처난 감성을 지니고 있어요. 오랫동안 맺혀있는 아닙니다. 한 맺힌 이 민족의 감성,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들이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일본과 북한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확 돌려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 한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다 용서해야 되는데, 이 묵은 정서, 낡은 감성, 묵은 땅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를,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이것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처럼 반질반질하게 달았으니까 씨를 뿌리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가시덤불에 뿌리니까 자라지 못하고, 돌밭에 뿌렸더니 자라다가 시들어버리지 않느냐? 오로지 옥토가 되어야 된다. 길가같이 딱딱하면 폭파해버리고, 가시덤불이면 불을 질러서 가시덤불을 다 태워버리고, 돌밭은 깊이 갈아버려야 된다. 부드러운 옥토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옛날 묵은 마음들 갖고 계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안 좋아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떠나야 돼.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의 삶을 버리고 세겜의 터를 잡았던 야곱,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연난 후에 세겜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베델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태어난 둥지를 떠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묵은 땅에서 언제까지 헤매야 하는 것입니까? 날개를 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향하여 자유롭게 그 방향을 향하여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해야 되는, 해묵은 전통과 고집을 버리십시다. 성공이라고 하는 허상을 버리십시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묵은 땅을 깊이 갈아버리고 이제 새롭게 파종을 해야 돼. 고정관념에 집착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7절, 오늘 요절 말씀을 보시면 겐네테나이 아노덴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 born from above, 내가 다시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이게 중생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묵은 땅을 갈고 다시 파종하듯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주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분명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땅을 재정비해야 될 것입니다.